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 대응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관계는 직접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두 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두 양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두발자전거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바퀴수도 어때요? 늘어나죠. 두발자전거의 수가 한 대면 바퀴가 두 개였어요. 그런데 두 대가 되니까 바퀴수는 네 개가 되고, 세 대면 여섯 개, 네 대면 여덟 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것처럼 두발자전거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바퀴의 수도 늘어나므로 이 변화하는 두 양은 두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까요? 두발자전거의 수가 한 대씩 늘어날 때마다 바퀴수가 두 개씩 늘어나니까 다섯 대일 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발자전거의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바퀴수가 되겠죠? 요거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섯 대가 됐을 때는 5, 2, 10, 10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두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수와 같이 두 양이 짝을 이뤘죠,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양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양이 일정하게 변할 때, 얘가 요렇게 두 배, 세 배, 다섯 배일 때 얘도 늘어나죠, 일정하게. 이런 거를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두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한번 말로 알아볼까요? 바퀴수는 두발자전거의 수의 두 배입니다. 우리가 2를 곱해서 바퀴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두 배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또 두발자전거의 수에 2를 곱하면 바퀴수가 됩니다. 두발자전거의 수에 곱하기 2를 했더니 바퀴수, 곱하기 2를 했더니 바퀴수 되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바퀴수를 2로 나누면 어때요? 자전거의 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응관계를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초록색 사각형의 수와 노란색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자, 초록색 사각형이 3개가 있고 노란색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 이런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록색이 하나가 늘어나고 노란색도 하나가 늘어났죠. 또 하나가 늘어나면 또 노란색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 사각형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노란색 사각형의 수도 늘어나죠. 그래서 변화하는 두 양은 초록색 사각형과 노란색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두 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초록색 사각형이 3개일 때 노랑은 1개였어요. 자, 4개가 되니까 2개가 되고, 5개가 되면 3개가 되고. 그렇죠. 그럼 초록색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노란색도 어때요? 똑같이 또 하나씩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초록색이 만약에 7개가 있었다. 그러면 노란색은 어떨까요? 여기서 1개, 2개, 3개 또 늘어났다가 5개가 되겠죠. 이렇게 두 양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초록색 사각형은 노란색보다 2개가 더 많다라는 우리가 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대응관계를 우리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초록색 사각형의 수와 노란색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면, 초록색 사각형의 수는 노란색 사각형의 수보다 2개가 더 많다. 반대로 초록색 사각형의 수는 초록색 사각형의 수보다 2개가 더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노란색 사각형의 수에 2를 더하면 초록색 사각형의 수가 됩니다. 초록색 사각형 수에서는 2를 빼면 노란색 사각형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는 우리가 이렇게처럼 여러 가지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로 길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피자를 사왔어요.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6개로 나눠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피자가 한 판일 때는 조각이 6개였어요. 피자가 2개가 되면 12개가 되겠죠. 3개가 되면 18개. 4개가 되면 2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양 사이에, 두 양이란 건 뭐예요? 피자의 수와 피자 조각수죠. 이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피자의 수에다 6을 곱하면 피자의 조각수가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자를 갖다가 동그라미라고 봤어요. 피자의 수를 동그라미. 조각의 수를 세모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피자에다가 6을 곱했었잖아요. 그러면 피자의 수 곱하기 6이 조각수였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피자 수 대신에 동그라미를 써주고 조각수 대신에 세모를 써서 동그라미 곱하기 6은 세모다.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자, 이번에도 또 반대로 생각할게요. 거꾸로 우리가 조각의 수를 갖다가 6으로 나눠주면은 피자의 수가 되겠죠? 그럼 조각의 수가 아까 세모였어요. 세모 나누기 6을 했더니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 우리가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처럼 어떤 기호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를 써도 되거든요. 이런 거와 같이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벽에다 사진을 걸을 거예요. 그럼 사진을 하나만 걸을 때는 양쪽에 찍어야 되니까 집게가 2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2개를 걸으려고 그러면 이 가운데 거는 얘와 얘가 걸쳐서 이쪽에 하나만 더 늘어나면 되죠. 그래서 사진이 1개일 때는 집게가 2개, 2개일 땐 3개, 3개일 땐 4개, 4개일 땐 5개, 이렇게 사진의 수보다 집게의 수가 1개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두 양 사이에 사진의 수와 집게의 수라는 두 양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진의 수에다가 1을 더하면 집게의 수가 되고요. 집게의 수에서 1을 빼면 사진의 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사진의 수를 네모라고 했어요. 집게의 수를 별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모에 더하기 1을 하면 별표가 됩니다. 거꾸로 네모에서 빼기 1을 하면 별표에서 빼기 1을 하면 네모가 됩니다. 이렇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로 써서 나타내면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이 두 양을 표현할 기호를 어떤 거를 쓸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쓰면 되겠죠. 그 기호를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호를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번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죠? 네, 수고하셨어요.